자,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은 취재 기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일단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늘리는 거죠?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보면요. 추경분을 제외하고 전년보다 12.6%가 증가한 1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인상률보다 더 높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12.6%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7.7% 이상 늘어난 470조 원 가까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22조 원에서 2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는 이유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도 이 양적 완화와 같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이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이제 단순한 지원 차원이 아닌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나 이 전문가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퍼붓기식이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 계획을 내놓자 일단 야당이 일제히 비판적인 논평을 쏟아냈죠.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 편성은 어림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해서 이 퍼붓기식 예산 운용은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번 슈퍼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좀가 이 예산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일자리 예산이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고용 장려금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요, 이들 예산의 실제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두 예산 모두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의 규모만 늘린다면 숫자만 비대해질 뿐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하셨습니다.